오늘 일단 정리할 거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 일단 선생님이랑 이거 한 페이지는 정리하고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문제 좀 풀고 아무 어렵진 않을 거거든. 어렵진 않을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능력을 우리가 조금 키워야 돼.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여기까지 보통 들어가거든. 중간고사 범위가. 볼게. 일단 3차, 4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거야. 3차,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3차,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 같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얘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전략은 딱 하나야. 는 0을 만들고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를 잘하면 돼. 그 3차식이니까 또는 4차식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만 잘하면 된다? 인수 분해만 잘하면 돼. 우리가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쓰는 인수분해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수정리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많이 쓰거든. 근데 인수정리가 뭐지? 인수정리. 요거 하고 조리제법.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야. 3차, 4차.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럼 인수정리가 뭐야? 조리제법은 알 거야. F5는 0. 알고 있네. 만약에 F1이 0이면 어떤 다항식의 fx가 있을 때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정리라고 한다? 인수 정리라고 한다. 그치? 그럼 알고 있네. 자, 선생님 근데 이 지금 이 친구를 찾는 거를 이제 조금 힌트를 줄 거야. 알겠지? 누구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이 녀석을 찾는 힌트를 줄 건데 자, 거기다 좀 적어줘. 자, 어떤 게 힌트냐면 너가 3차, 4차 방정식을 만나면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상수항. 이 형태를 쓸까?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거야. 뭐 4차 방정식이면은 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4차 방정식이면 쓸까? ax 4제곱, bx 3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그래서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의 개수 그냥 a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요 두 개를 조작해서 요 두 개가 중요해.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의 개수 3차 방정식이면 얘가 4차 방정식이면 얘가 개수가 이것은 상수항이 여기서는 2로 표현이 됐고 얘는 뭐로 표현됐어? 2로 표현됐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찾냐라고 하면은 자 얘는 1순위는 상수항의 약수야.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서 2순위는 이걸로 안 나와? 그럼 이제 A의 약수, 최고차항의 약수도 조작해야 돼. 물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해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나는 이 녀석을 찾아야 돼. 누굴 집어넣으면 0이니까 라고 하면 난 누굴 관찰한다? 상수항의 약수를 x에 넣어보면서 0이 되는 걸 찾는 거다. 그걸로 만약에 안 나오면 최고차항의 약수를 분모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같이 생각해서 x의 값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걸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그 녀석을 찾는다. 알겠지? 정리. 여기까지가 너가 3차, 4차 방식을 풀기 위해서 이 녀석을 찾아내야 돼. 이 녀석. 그걸 뭐 f 알파가 0이라고 하면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다. 정리. 선생님 그때 병원 가서 한번 라섹인가? 라섹 검사를 받았어. 그요? 나도 이제 안경 쓰는 거 좀 한번 벗어볼까 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책을 많이 보니 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 책을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는다. 아, 책 많이 보면 라섹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깎아내는 거잖아. 아니면은 이게 이거를 이제 변화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뭔가를 보는 데에는 피로감이 더 쌓인다 이거지. 원래 그 눈보다. 그러니까 안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키우는 거는 좋대. 너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집중력 있게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안경을 쓴 상태긴 하다. 그 선생님 얘기 듣고 고민 좀 해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근시가 빨리 오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근시. 근시가 좀 빨리 오는 그래서 그러면은 핸드폰 볼 때도 이제 불편할 거 아니야. 약간 막 좀 이제 핸드폰 뭐 이제 핸드폰 많이 보니까 그치. 그리고 저 난시가 좀 심한데 난시가 심하면 좀 난시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 난시가 있으면 라섹을 하면 좀그 근데 난시는 오히려 라섹 같은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안경 쓰는 거보다 오히려 난시는 낫다라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거 저거 생수랑 약수랑 A 최고차항의 약수. 최고차 약수랑 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상수항의 약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1일 수도 있잖아. 1일 수도 있으니까 상수항의 약수로 먼저 1순위로 조사를 해보고 안 통하네?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의 약수도 분모로 최고차항의 약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이게 2인 경우도 있잖아. 이게 3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2, 3 이렇게 분모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거 말고는 이제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형태는 이게 A, B, C, D 이게 다 정수일 때는 이거 말고는 너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알겠지? 뭔가 유리수의 형태로 근을 찾는 방법은 이걸로 다 찾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 알아놓고 그러면 이제 3차, 4차 방식 인수정리 쓰려면 요놈의 약수를 X가 넣어보고 안 돼? 요놈의 약수를 분모에 만든 거랑 같이 넣어보고 찾아보는 게 다야. 너가 할 수 있는 그 인수정리를 쓰기 위한 값을 찾는 방법이거든. 3, 4차는 이거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지만 너가 3차, 4차를 인수분해하는 게 꼭 이거 말고도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공통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배웠던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면은 인수가 아무튼 없는 거잖아요. 인수 정리로는 못 푼다. 이건 인수 정리만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상수항에 약수 넣어서 푸는 방법.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니까 이 방법은 너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잖아. 이해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넘어갈게.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3차 방정식도 뭐가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어. 4차 방정식도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는데 안 배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차랑 3차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우거든. 그럼 2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복습.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능력 만들고 출발한다. 그러면 이 녀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뭐 실수든 뭐 복소수든 필요 없어. 그냥 두 분이 이렇게 있다면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분의 곱. 자 여기서 이 확장을 할게. 자 여기서 이제 뭐로 바뀌냐면 3차 방정식도 x제곱 cx 여점의 a는 0이 되면 이 녀석의 근을 이제 뭐 중근일 수도 있고 그치? 중근이면 그냥 2 이렇게 세 번 쓰면 돼. 됐지? 그때 이 녀석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만들면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를 근을 다 곱한 값의 값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커닝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 얘는 그 다음 얘 하나 추가돼. 그렇지. 이것만 너가 이용해서 세 가지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2차 방정식이었고 이거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증명 아이디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가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지. 알파가 0이면 인수정리, 베타가 0이면 인수정리, 감마가 0이면 인수정리, 초부차의 개수가 A니까 A 쓰고 전개를 하면 얘가 나와. 알겠지? 개수비교법 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정리하고 자, 다음에 자 특별한 3차 방정식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친구를 약속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오메가는 여러 가지 딱 어떤 값을 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오메가를 얘가 주거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많이 나와. x 세제곱은 1에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두기도 하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기도 해. 어쨌든 뭐 여기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오메가라는 거는 딱히 뭐 어떤 상수 파이 같은 그런 건 아니다. 알겠지? 지금처럼 어떤 방정식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가 알아야 되는 게 근이긴 근인데 무슨 근이다라는 거? 허분. 그래서 선생님이 근의 이해와 허분의 이해로 오메가에 대한 식을 몇 개 만들 거야. 알겠지? 그걸 너도 만드는 걸 잘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써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근이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돼? 1이지. 그래서 요거 하나 문제 푸는데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다음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 해보면 빼기 1명, 1명 만들고 인수분해 해보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0 풀어보면 x가 1인데 x가 1은 실근이니까 오메가는 실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0. 근데 요거는 너가 판별식 조사해보면 허분이 나오거든. 이해됐지? 그럼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왔겠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거는 0의 해가 오메가면 봐봐. 개수가 지금처럼 실수고 근이 허근이 나오면 우리 옛날에 배웠거든. 2차 반식의 개수가 실수고 한 근이 허근이면 또 다른 근은 탈례 복소수다. 그치? 알고 있지?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녀석의 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또 다른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지. 이해돼? 아, 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가 돼? 1이겠지. 이렇게 해서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 이게 오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야. 등식을 너가 이제 이걸 다 문제 푸는 데서 보는데 뭘 쓸지 몰라. 알겠지? 뭘 쓸지 모르거든? 어쨌든 다 문제 푸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이제 이 지수가 3이면 1이니까 이제 차수를 줄일 때 써. 얘는 차수를 뭐 할 때 쓴다? 차수를 낮출 때 쓴다. 세제곱은 1, 네제곱은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되겠어?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출 때 쓰면 돼. 뭐를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출 때 쓴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는 이 녀석은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또는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또는 뭐 이거 많이 쓰겠지. 오메가 제곱을 얘로 바꾸는 게 제일 많이 쓰겠지.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으니까. 이해돼? 아니면 이것도 많이 써. 오메가 더하기 2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가끔 얘를 이렇게 바꾸면 항이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어서 약분할 때는 좀 얘가 편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러한 어떤 식에 대한 뭐
등식에 대한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때 누가 쓰다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차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항을 줄이거나 이럴 때고 조금 써서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되겠어? 정리 다 되면은 얘기해줘. 됐어요. 다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오메가 바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오메가 바가 나왔으면 여기서도 오메가 바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뭐가 되고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오메가에서 썼던 그 녀석을 오메가 바로 바꿔서 써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죠. 알겠지? 자, 됐어? 정리가 됐으면 넘어간다? 연립 강령식으로 넘어갈게. 옆에 있는 내용이야. 자, 봅시다.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은 상황이 중요해. 자, 지금 정리된 게 3개의 상황이지.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뭐 가장 간단한 거 하자. y는 x랑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1차식이지. xy에 대한 1차. 얘는 xy에 대한 몇 차야? 2차지. 그럼 이런 거 연립할 때 어떻게 풀어? 기호 하나 줄여서. 그치? 근데 이거를 먼저 써야 돼. y 대신에 뭘 대입해서.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지. 그치? 그래서 1차 식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y를 x로 문자를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y에다 x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x가 1일 때 y 찾기 할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찾기 할 수 있지? 그래서 때를 이렇게 두쌍, 뭐 순서쌍으로 나타내도 좋아.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가보겠다, 그치?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1차식을 x와 y에 대한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경우는 1차식에서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대입해서 푼다. 물론 거꾸로 x는 y 해서 x에다가 y를 넣고 y를 구한 다음에 x를 구하는 것도 뭐 하나의 풀이기도 하지. 같은 얘기긴 하니까,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질문 없어?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얘가 2차, 얘도 2차야. xy 두 개, xy 두 개, 문자가 두 개고 그리고 2차야. 그때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어. 기본적인 상황과 그리고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둘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늘 0을 만들었을 때 뭐가 되는 게 있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연립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x제곱 빼기 y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어졌어. 둘 다 2차잖아.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니까, 그치?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이 녀석이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y가 0 또는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y가 0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랑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고.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인 경우와 얘를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고 또는 모두 가능해. 이거인 경우와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어떻게 풀었어?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실제로 몇 문제를 푸는 게 돼? 두 문제를 푸는 게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능력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다시 1차랑 2차 연립, 그다음 두 번째 1차랑 2차랑 연립해서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가 된다? 두 문제를 다시 풀어서 해결하면 돼. 그래서 해가 구해보면 많으면 4개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형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는 경우. 는 0을 만들어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아래 거도 는 0을 만들어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그 식이 이창 소거가 가능한 식이 있어. 뭐 이제 빼보면은 막 x제곱 y제곱이 막 사라져서 이창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창 소거가 되면은 이창 소거를 해서 1차식 새롭게 만들어. 1차식 새롭게 만들면 그거랑 뭐 아무거나 2차식 하나 연립해서 다시 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2창을 소거할 수 있는 형태는 이거는 문제 풀면서 볼게. 이게 안 되면 이제 2창을 소거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보는 거야. 또는 자 뭐를 소거하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할 수는 있어. 얘는 무조건 소거할 수 있거든. 얘는 이제 2창 소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수항을 소거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능량이 만들어져. 그럼 이제 이게 이제 2차식이 되면 얘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고 난 다음. 알겠지?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세 번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조사한다. 가장 기본 전략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능량 만들어놓고.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을 소거해서 새로운 식을 한번 얻어보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새로운 식을 이용하는 거다. 새로운 식. 얘하고 얘는 새로운 식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원래 기존 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보고 안 되면 새로운 식을 얻어내야 돼.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식. 상수항을 소거한 새로운 식을 너가 만들 수 있으면 해봐야 돼. 이해되겠어? 다음 하나 또 있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형태를 푸는 방법이 있어. 거기 뭐라고 써있냐? 맞아. 대칭식을 우리가 이제 만날 거고 그걸 치환을 이용해서 풀 건데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이거 지워서 여기다가 다시 쓸게. 세 번째 전략이야.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대칭식이라고 부르거든. 대칭식은 뭐냐면 이런 거 있지. x를 y로, y를 x로 바꿔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원래 식과 어때?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나 원래 식과 같지. 그치?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 문자를 xy 보이는 문자를 바꿔도 다시 뭐가 된다? 같은 식이 되는 경우 걔를 뭐라고 부른다? 대칭식.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리고 대칭식은 신기하게도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대칭식은 특이한 성질인 거야. 어떤 대칭식이 나오면 합과 곱으로 식을 뭐 할 수 있다? 합과 곱으로 식을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지금 이게 대칭식인 건 알았어. 얘가 대칭식인 건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를 변형하냐? 얘는 합 이미 나왔으니까 얘를 합과 곱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지? 됐어? 그럼 이제 치환하는 거야. 합을 뭐 u라고 두자. 곱을 v라고 두면 일단 u하고 v를 찾고 다시 xy를 찾으면 되거든. 이해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다시 쓰면 u는 얼마고? 1이고 u의 제곱 마이너스 2v는 얼마고? 4. 우리가 아까 xy 하듯이 1차식과 2차식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u하고 v 구하면 되지. u하고 v가 나오면 u가 나왔고 v가 나왔으니까 그거 두 개 다시 연립해서 또 xy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냐 지금? 이해됐어?
그런데 자 얘는 이거는 한번 풀어보자. u가 1이면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지. 네. 그러면 u가 1이니까 x 더하기 y는 1, v가 x,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거 다시 y에다가 1 빼기 x 넣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합각 곱을 알 때 x, y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계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거거든. x,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보면 t의 제곱, 두분의 합, 마이너스 1t, 두분의 곱,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 녀석의 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 y라고 되면 두분의 합 1,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지.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면 근이 나와. 하나의 근이 x, 또 다른 근이 y. 물론 얘가 x, 얘가 y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을 바꿔서도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거는 조금 고급 전략이긴 해. 대칭식이구나라는 걸 알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건 조금 고급 전략이긴 한데 기본 전략, 새로식 만드는 전략, 그다음 새로운 구조로 변형하는 전략. 요것만 너가 알면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어떤 유형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야. 이해되겠어? 정리 다 됐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 한번 할게. 전략은 이게 다다. 알겠지? 그 과제 채점 좀 하자.